당근, 평소에 자주 드시지요? 단맛이 나고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려서 식탁에 빠지지 않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먹는 당근이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은 익히 들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일부러 사과와 당근을 구입해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효과는커녕 속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근의 베타카로틴, 사과 껍질에 가득한 폴리페놀처럼 특정 영양소는 먹는 방식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못 알고 있는 사과와 당근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근이 피부 건강과 면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과는 왜 아침보다는 식후에 먹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은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먹으면 부모님의 건강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사과의 껍질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잘못 알려진 상식들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바로잡아 드릴 예정입니다. 단순히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챙겨 드시기보다 정확한 정보로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피부가 예전보다 푸석푸석해지셨나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사소해 보이지만 작고 확실한 변화가 부모님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근과 사과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이 두 식재료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겠지요. 특히 오늘 이야기의 중심인 당근은 단순한 채소 그 이상입니다. 단맛이 나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요리에 넣으면 색감도 살려주는 그 당근이 사실은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키는 자연의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피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햇빛에 자주 노출되거나 수분이 부족할 때 피부는 빠르게 노화되는데요. 이때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큰 도움이 됩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피부세포를 보호하고 햇빛으로 인한 손상을 줄여줍니다. 특히 주름 생성을 늦추고 피부 탄력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당근에는 비타민 C도 풍부해서 콜라겐 형성을 도와 피부를 매끄럽게 유지해줍니다. 두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는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방암, 대장암, 위암 등 소화기관과 관련된 암의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꾸준히 당근을 섭취하면 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지요. 물론 단일 식품에만 의존할 수는 없지만 당근은 분명 암 예방을 위한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치매 예방입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베타카로틴이 뇌세포의 산화를 막고 신경세포의 손상을 늦춰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깜빡깜빡하기 마련이지만 식단을 통해 이런 변화를 늦출 수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한 일이겠지요. 네 번째는 눈 건강입니다. 당근하면 빠지지 않는 효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흐려지고 야간에는 더 잘 안 보이게 되지요.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탁월하며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또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은 황반 변성을 늦추고 백내장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특히 백내장은 60대 이상 노년층의 절반 이상이 겪는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당근은 달콤한 맛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혈당 지수가 39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당근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식사 전에 당근을 소량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니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도 좋은 채소입니다. 이처럼 당근은 피부부터 뇌, 눈, 심지어 혈당까지 우리 몸의 다양한 부위를 골고루 도와주는 착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당근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근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당근이지만 안타깝게도 잘못된 섭취 방법으로 그 효과를 거의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건강을 생각하며 당근을 열심히 챙겨 드셨던 분들도 혹시 껍질을 벗기고 생으로만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부터는 당근을 제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껍질째 먹기입니다. 당근의 영양소 중 대부분은 껍질 바로 아래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은 껍질과 표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면 사실상 당근의 반 이상을 버리는 셈입니다. 물론 농약이 걱정될 수 있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당근의 잔류 농약은 대부분 안전 기준 이하이며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껍질째 먹는 것이 훨씬 건강에 이롭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익혀 먹기입니다. 대부분의 채소는 생으로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근은 그 반대입니다. 살짝 데치거나 찜기에 쪄서 드시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으로 먹는 것보다 약 20% 이상 더 많은 카로티노이드를 몸에서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익히는 과정에서 일부 비타민C는 줄어들 수 있지만 전체적인 항산화 효과는 오히려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에 살짝 볶아 먹기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올리브유, 참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을 활용해 가볍게 볶아 드시면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소화 효소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장에도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근을 제대로 먹는 이 3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피부, 눈, 혈관, 뇌 건강까지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잘 챙긴 당근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효과가 더 커지는지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다음은 당근과 찰떡궁합인 꿀조합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근을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2배,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들 식탁에 쉽게 올릴 수 있는 재료들 중 당근과 궁합이 아주 좋은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음식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과 영양소가 고르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노른자에는 지방과 레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이 지용성인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당근을 볶을 때 달걀을 함께 넣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식감도 부드러워져서 연세 드신 분들이 드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부족한 노년층에게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효과도 있어 당근과 달걀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아주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하고 당근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기 건강,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배출 등에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과의 풍부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만나면서 항산화 작용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사과와 당근을 함께 갈아 만든 건강 주스가 병원에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 건강에 탁월한 채소입니다. 위산을 조절해주는 비타민 U, 손상된 위 점막을 회복시켜주는 비타민 K,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는 설포라판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당근을 함께 넣으면 위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이 배가 됩니다. 또 양배추는 수분 함량이 높고 부드러운 섬유질이 많아 장 운동을 도와주고, 당근의 불용성 섬유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데 기여합니다. 이 두 채소는 함께 먹었을 때 서로의 기능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이처럼 당근은 달걀, 사과,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각 영양소의 흡수율과 효능이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특히 이 조합들은 별도의 요리를 하지 않아도 간단히 샐러드나 주스, 반찬으로 응용할 수 있어 실생활에서 적용하기도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과는 당근만큼이나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사과 역시 먹는 시간과 방식에 따라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불편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다음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과 섭취법에 대해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음식 조합 중 하나였던 사과.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냉장고에 늘 들어있는 친숙한 과일일 것입니다. 아침에 한 개, 간식으로 한 개, 또는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흔하게 먹는 사과도 먹는 시간과 방식에 따라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가장 많이 알려진 상식 중 하나는 바로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해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혈당 상승도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께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사과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공복 사과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장이 예민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라면 아침에 빈속으로 사과를 드셨을 때 복통이나 가스, 심한 경우에는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과 속 과당이 빠르게 흡수되지 못하고 대장까지 내려가 발효되면서 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증상을 겪으신 분들도 적지 않지요. 만약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공복보다는 식후 또는 다른 음식과 함께 사과를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잘못 알려진 상식은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야식이 소화를 방해하고 위에 부담을 준다는 일반적인 건강 상식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그러나 사과는 알칼리성 식품이며 실제로는 위를 자극하기보다는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 C, 칼륨, 폴리페놀은 심신을 진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해외 연구에서는 저녁에 사과를 먹었을 때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과를 깎아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또한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있는 부분을 버리는 행동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사과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과육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으며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이처럼 사과는 먹는 시간, 방식, 껍질 유무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섭취법만으로도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사과가 실제로 어떤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과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사과가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에게 흔히 나타나는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사과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4가지 핵심 효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침이 오래가고 숨이 차거나 가래가 쉽게 생긴다면 폐와 기관지에 무리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와 사우스햄튼 대학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개 이상의 사과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천식 발생 위험이 20% 이상 낮아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사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은 폐세포를 보호하고 알레르기성 반응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은 매우 중요해지지요.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산화를 막아주고 혈액 속 노폐물이 혈관벽에 쌓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사과 또는 사과 주스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병과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거나 혈압이 불안정하신 부모님들께는 정말 중요한 정보이지요. 세 번째는 동맥경화 예방입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은 모두 동맥경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사과의 풍부한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에게 식사와 함께 사과를 6개월간 꾸준히 섭취하게 했을 때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감소하고 동맥경화 지수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뇌와 구강 건강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저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음, 입이 마르거나 잇몸이 약해지는 증상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과를 껍질째 씹어 먹는 행위 자체가 씹는 근육을 자극하고 얼굴과 두피의 혈액순환을 돕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씹는 횟수가 늘어나면 뇌에 산소 공급이 활발해지고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하여 정신적 활력을 높여줍니다. 정리하자면 사과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폐 건강, 심장 건강, 혈관 건강, 그리고 뇌 건강까지 아우르는 과일입니다. 게다가 맛도 좋고 가격도 부담 없으며 조리 없이도 먹을 수 있어 부모님들이 매일 챙겨 드시기에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사과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능이 더 극대화될 수 있을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과와 궁합이 좋은 음식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이미 소개드린 당근이나 양배추처럼 친숙한 식재료일 수도 있지만 조금 낯선 조합에서도 놀라운 시너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과는 그 자체로도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사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사과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3가지 음식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당근과 양배추가 좋은 조합이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실생활에 적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콩버터와 사과의 조합입니다. 처음 들으셨을 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서양에서는 아주 흔한 건강 간식입니다. 사과는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은 풍부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한 편입니다. 반면 땅콩버터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건강한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줍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에게 중요한 단백질 섭취를 땅콩버터가 도와주고 식이섬유가 장운동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여기에 땅콩버터는 불용성 식이섬유 함량이 매우 높아서 사과의 수용성 식이섬유와 만나면 장 건강, 혈당 조절에 이상적인 조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과와 당근의 조합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사과에는 폴리페놀과 퀘르세틴이, 당근에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 풍부하지요. 그래서 사과는 혈관과 심장, 당근은 눈과 피부 두 개가 함께 만나면 우리 몸 전체의 균형 잡힌 항산화 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의 한 병원에서는 사과와 삶은 당근을 갈아 만든 베나 주스를 환자들에게 아침 식사로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이 조합이 면역력 개선과 피로 회복에 좋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아침 식사를 가볍게 드시는 편이라면 이 두 가지를 갈아 만든 주스를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와 사과의 조합입니다. 양배추는 위장 건강에 탁월한 채소이며 비타민 U와 K,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위 점막 보호, 소화 촉진, 염증 완화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양배추는 수분 함량이 높고 부드러워서 사과의 섬유질과 잘 어울리며 두 재료 모두 혈관 내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뇌졸중 발생 위험이 최대 52%까지 낮아졌고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은 혈전 형성을 억제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두 식품 모두 부담 없이 매일 식탁에 올릴 수 있어 특히 노년층의 식단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궁합입니다. 이처럼 사과는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땅콩버터, 당근, 양배추와 같이 섭취하면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고 각 장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조합들은 특별한 조리 없이 간단히 챙겨 드실 수 있어 바쁜 아침이나 간식 시간에 실천하기 좋은 건강 습관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당근과 사과, 두 식재료가 얼마나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조합해야 최대한의 건강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부모님을 위한 식습관을 어떻게 바꿔나가면 좋을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근과 사과라는 너무나도 평범한 식재료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재료이지만 그 속에 담긴 영양과 가능성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먹느냐보다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당근은 피부, 눈, 뇌, 혈관, 혈당까지 전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입니다. 단, 껍질째 먹고 살짝 익히거나 기름에 볶아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핵심이었지요.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으로는 달걀, 사과, 양배추가 있었고 이들을 활용한 간단한 레시피로 건강한 식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과 또한 심혈관, 호흡기, 뇌 건강, 장 건강에 두루 효과적이며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세요. 껍질째 드셔야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 물질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고 당근이나 양배추, 땅콩버터와의 조합은 효능을 극대화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보를 얻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는 일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냉장고에 늘 있는 사과 1개,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당근 몇 개로도 충분히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끼, 한 컵의 건강한 조합이 우리 부모님의 내일을 조금 더 건강하고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당근은 껍질째 살짝 익혀 드시고 사과는 껍질째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그렇게 한 입 한 입이 모여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테니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